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새롭게 확 달라진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직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시간으로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늘 배틀 참전해 주실 두 분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요즘 이 코너 너무 재미집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종목 배틀도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어디가 더 매력적인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겨루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화진 과장은 오늘 고개를 들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은 최근의 분위기 좋죠. 화신을 오늘 배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과연 회심의 종목 일격 어디에서 더 강하게 나올지 각각의 핵심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저희 종목 겨루기 바뀌어진 이후에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네 종목의 어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장대 양봉을 긍정적으로 보고 갖고 오신 건지 이오테크닉스, 일단 어떤 모멘텀에 오늘 배틀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6월 달이 좀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어제 이재용 회장님이 사실 기국을 하고 나서 뭐 파운드리 얘기도 했고 뭐 결국에는 큰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일단은 예정대로 6월 달에 HBM3 8단 반도체를 양산을 예정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컴퓨텍스에서 이제 전선왕 회장이 실패설에 대해서 반박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블랙웰 가속기를 양산을 할 겁니다. 3분기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양산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커팅 장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1월 달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뭐 그렇다 할 아직까지는 수주 모멘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뭐 레거시나 HBM이나 일단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자체가 본격적인 모멘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의 이제 디스코사가 그 70%, 80% 이상의 그 독과점을 좀 하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은 워낙 이제 이쪽에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분명히 좀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계속 빠졌던 상황에서 오늘의 반등이 결국에는 6월달 HBM3 양산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커팅 장비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장비 국산화에 대한 기대 플러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여줘야지 가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고개 드는 장대 양봉을 의미 있게 또 분석을 주셨는데요. 자, 이오테크닉스에 맞서는 하창원 본부장의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착착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 화신 핵심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화신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주가의 지금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서의 좀 모멘텀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L이라는 종목이 지금 굉장히 좀 주가의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차의 인도의 이 IPO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나왔을 때는 뭐 주도적으로 들어갔었던 뭐 램프라든지 뭐 이 화신이라는 회사는 이제 또 샤시 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생겨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화신이라는 종목도 지금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에 대한 이벤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샤시 공장에 대한 가동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밸류적으로 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PER과 PBR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펀더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미 좀 너무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화신이라는 종목은 다른 종목군들보다도 더 낮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거의 위치가 최하단 라인 부분이니까 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뭐 충분히 나오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공장을 좀 선제적으로 캐파 증설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서의 이런 변화 흐름들을 보는 부분들과 또 금일 리포트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 1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대가 12,000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추이가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게 나온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약진을 하는 이런 맞아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최근의 트렌드와도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여기도 저PBR주죠.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화신에 대한 관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종목 배틀 진실의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윤술님께서 화신을 이제 나의 꽃신 방송 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만큼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과연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두 분이 서로의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리스크적인 부분도 같이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화신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 없으신가요? 장점이자 단점이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물론 올해 10월 달에 이제 저주화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화신이 매출의 비중이 대다수가 90%가 현대기아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기아차가 판매고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화신에 대한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특히 뭐 GM이나 포드나 다양한 고객사의 부재가 과연 향후에 북미 시장에서 침투력이 올라갈 수 있을 때 그게 과연 리스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제 그건 첫 번째 질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는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있기는 하겠지만은 네. 결국 북미 시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차후 정부권에서도 결국 GM이나 포드 쪽에 대한 영향력이 충분히 좀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객사 다변화가 가장 중요한 그게 해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 받고 하창원 본부장님 네. 어떤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하나도 당황 안 해보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중이 현대차랑 기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노린 부분이 뭐냐? 차종이 지금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양한 차종에 이제 부품이 또 납품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분은 조금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정 모델에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그쪽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화신이라는 기업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제 고객사 다변화도 노력을 하고 있고 품종이 일단 많이 들어가게끔 네네. 지금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는 포인트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분명 약점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펀더가 네. 성장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봐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에 너무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제재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차종 품종이 이제 다양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 중장기적인 걱정보다는 오히려 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또 반박을 해주셨는데 자 이에 맞서서 이번에는 지금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하창훈 본부장이 걱정되시는 분은 없는지 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뭐 산업적으로는 저도 지금 레이저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올라갈 때는 또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주가의 추세가 살아 있거나 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매물 부담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만한 뭔가 부분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시네요. 네. 이화진 과장님. 굉장히 귀엽게 말씀하시네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HBM 캐펙스 투자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쇼티지 얘기가 하나둘씩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ASML 1분기 실적을
하더라도 대부분 레거시 쪽에 대한 부진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존의 레거시 쪽에 대한 애초에 에어테크니스 자체가 삼성전자 쪽에 디램향에 대한 스텔스 다이슨 장비가 레이저 그루빙 장비죠.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훨씬 더 많이 좀 익스포저가 굉장히 컸었던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그동안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적 부진들이 이어왔었지만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2분기, 3분기 이후에 삼성전자 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보강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HBM의 뭐 레이저 장비도 마찬가지겠고 거기에다 하나 더 붙어서 지금 TGV 장비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 유리기판 관련주죠. 새로운 사업군에 대한 신성장 모멘텀이 다 어느 정도 다 충분히 전 시너지 효과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상반기 동안 그런 의구심들이 하나 둘씩 지금 해소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네. 해봤을 때 오늘의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보여주는 반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 긴장감이 없네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결국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통과가 됐을 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이오테크닉스를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뭐 TC 본드 장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메스나 일본의 뭐 신카와 회사가 지금 NCF 방식으로 TC 본드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한미 반도체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마이크론도 NCF 방식으로 한미 반도체 TC 본드를 잡으면서 수요를 개선을 했습니다. 물론 한미 반도체가 물론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 본격 양상을 했는데 한미 반도체가 손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수혜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HBM과의 가장 좀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통과 여부를 중요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는 게 어제 그 종가 관련해서 외국인이 거의 한 5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거의 9천억 가량입니다. 그만큼 오늘 SK하이닉스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그만큼 6월과 7월 달의 모멘텀 자체가 오히려 삼성전자에 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네. 거는 사실 뭐 이게 비공식적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이거 퀄테스트 통과됐다 사실 이런 거는 흐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내부에서는 충분히 HBM3 양산을 계속 예정대로 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조건부적인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생기는 측면에서 조금 네.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 여부를 기대를 하면서 상관관계가 높은 이오테크닉스를 오늘 이제 고개를 드는 자리에서 보겠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화신에 대해서도 짧게 제가 또 여쭤볼게요. 화신보다 SL이 더 낫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SL이 대장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조가 뭐냐면 조금 이제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는 종목군들에서 대거 더 가던데? 차익이 나오는 그 경우가 근데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가 아예 완벽한 시장에서 주도주로 등극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SL을 들고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자동차 부품주가 주가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종목군들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시장에서 가장 큰 수급들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은 대장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후발로 쫓아오는 종목군들을 하시는 게 리스크 네. 관리에도 편하고 이후에 주가에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좀 안정적인 그런 평단으로 주식수를 모을 수 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어우, 대답 좋았네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부품주가 다 같이 우르르 가는 흐름이라면 사실 대장 역할을 하는 SL이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네. 지금 제한적인 수급에서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오른 화신이 지금 자리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또 답변을 주셨네요. 아우, 네, 두 분 오늘 자 굉장히 친절하게 각각의 리스크에 대해서 또 반박과 함께 이 종목을 왜 보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만큼 화신과 이오테크닉스 자 이제 한 달간의 수익률을 착착 이제 뽑아서 이제 제대로 또 상승률로 다음에 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종목 겨루기 화신과 이오테크닉스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닭볶음면, 냉동김밥 등 K푸드의 글로벌 열풍에 따라 국내 식품업계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음식료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CJC푸드 거래량이 900%가량 급증하면서 거래량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냉동김밥 수출 개시 소식에 사조그룹주 오늘 급등을 보이는 가운데 사조동화원이 오후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2위 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기술은 오늘도 거래량 상위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한미일 등 주요 원전 운영국들이 소형 모듈 원전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전 관련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도 거래량이 전일 대비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민테크의 거래량 증가도 눈에 띕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해 쉽고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고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ELS 기반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상용한 사실이 부각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3,000% 넘게 급증했습니다. 미증시에서 브로드컴이 호실적 소식과 함께 액면 분할을 발표한 이후 급등을 보이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상승폭을 펴내면서 장중 8만 원 선을 회복했고 HB솔루션도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위 에코프로머티가 올라왔습니다. 2대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에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머티 블록딜리어파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폐지 추진 소식이 2차 저진주들이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날 장마감 이후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한 K&W도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플루오린 코리아 투자 확대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 법안 추진으로 수혜가 예상되면서 급등했던 삼성카드도 오늘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고 있는데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 카티스, UTI, 최근 지속형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기대감 속 상승세를 이은 펩트론까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또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LNF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세아 제강지주, 한미반도체, 코스모 신소재,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 가운데는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중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그리고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들썩이고 있는 실시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급중 만나보시죠. 자, 오늘 오전장부터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주들에 대한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오토에버까지 한 언론사의 뉴스 이후에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자, 이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현대모비스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 눌러주셨나요? 저는 매도 버튼이요. 매도군요. 네. 좀 내용 좀 짚어보죠. 일단 사실은 제가요. 대량 거래가 수반되게 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차트고 차트 플러스 해가지고 뉴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루머일지 그 과거의 이건희 회장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은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분 간격을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네. 이게 그렇게 이제 예전에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순환투자 고리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도 뭐 염려가 될 만한 부분들도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정몽구 전 회장이라 해야 되겠죠? 이분의 지분도 한번 살펴보니까 현대차 쪽에 5.4% 있고 기아의 7.2%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최근에 시끄러운 SK처럼 그런 이슈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그런 그 중심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제가 한번 화들짝 놀란 게 있는데 하이드로리튬. 요게 아시겠지만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10일 날 대량 거래 수반이 되게 되면 26% 급등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꺾여 버렸어요. 네네.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하고 네.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도. 그래요. 작가님이 중립은 안 주더라고요. 네, 중립이군요. 그러니까 좀 더 확인은 필요하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뭔가 확인이 되지 않는 뉴스다 보니 현대차 지금 그룹에서는 전혀 뭐 이상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주가는 절반 정도 가량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는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실 이 부분도 주가도 좀 중립인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정도 뉴스에 반응을 했다가 어쩔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와 매도로 나눠본다면 매도에 대한 버튼으로 일단 지금의 상승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이 오히려 유효하다가 더 갈 수 있는 이슈라기보다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체크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급중으로 종목들 전략 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 흐름이 좋죠. HD, 현대, 미포, 한국조선해양부터 한화엔진 그리고 세진중공업까지 조선주, 조선기자재주들이 모처럼 기지개를 켰는데 그 안에서 7%의 탄력을 보여주는 세진중공업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훈 과장님, 네. 오늘의 장대 양보주 의미 있게 보셨나요? 매수와 매도 버튼 중에 어디를 눌러주셨어요? 저는 매수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보셨네요. 네네. 최근에 이제 조선업황이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 국내 이제 조선사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조선사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들이 어떤 회사가 이제 잘 나가더라도 상당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거의 뭐 독과점적인 이제 국내에서 이제 탱크라든지 선실 을 이제 제작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제 현대중공업 이제 근처에 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이제 지리적으로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좀 위치하면서 이제 탱크라든지 이제 그 선실을 이제 제작해서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조선 불황이 굉장히 지금 오래 이제 거치면서 그동안에 많은 이 기자재 업체들이 이제 부도가 나고 도산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이고 또한 이제 글로벌 이제 1위에 지금 현재 그러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기존의 이제 현재중공업 물량, 안정적인 물량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삼성중공업 향으로도 지금 물량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 이제 추후에는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에서도 결국에는 세진중공업으로 수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구조적인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뭐 상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도 앞으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업황 사이클, 그러니까 업황 회복 사이클과 맞물려서 가장 조선업계 내에서 좀 드라마틱한 그러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재를 좀 더 봤을 때 한화엔진과 세진중공업을 봤을 때 세진중공업이 더 매력적인가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현대 그리고 삼성 그리고 뭐 한화 다 지금 납품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공급 지금 수요 대비해서 지금 공급이 지금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캐파도 지금 이제 늘려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이러한 수주 증가에 따른 이러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탑픽으로 세진중공업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 버튼은 조금 주춤할 때 오늘보다는 좀 주춤할 때 보는 게 낫겠네요. 만일에 빠진다면 좋겠죠. 근데 지금도 사실 현재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도 이러한 성장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나빠질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세 좋게 착착착착 올려 세우고 있는 세진중공업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여전히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네. 지금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네요. 또 어떤 종목에서 VI가 발동되고 있는지 사이렌 종목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에 따라서 상승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VI 종목들의 주인공은 역시나
음식료주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사조 그룹주 기세 무서운데요. 우선 오늘 반도체 소재와 부품단에서 가장 강한 시세가 나왔던 TCK 상방 VI 발동됐고요. 또 사조 오양과 사조 동아원도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10시경에는 사조 대리미 상한가, 또 12시 30분에는 사조 시푸드가 상한가 달성하더니 조금 전에는 사조 오양과 사조 동아원까지 다시 한 번 더 상방 VI가 발동된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국순단까지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특징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요, 음식료주에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이렇게나 많은 음식료주들이 상장돼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음식료주들이 정말 속속들이 발견돼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사조 그룹주들이 냉동 김밥을 수출한다는 보도에 그룹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사조 대리미 상한가를 달성한 데 이어서 음식료주 전반으로 수급이 확대됐는데요. 동원 F&B, 풀무원, 대상홀딩스, 마니코 F&G, 신세계푸드와 제주맥주까지 모두 다 상방 VI 발동됐고요. 1시 10분에는 흥국 F&B까지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그중에서도 CJ시푸드 오늘 두 번의 상방 VI 발동됐고요. 현재도 22%대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주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랠리 오늘도 계속됐었죠. 오늘은 세화 PNC나 스킨앤스킨, 또 제이준 코스메틱처럼 시총이 500억 미만의 무척 작은 종목들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토니모리와 리더스 코스메틱이 하락하면서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토니모리는 오전장 15% 급등했기 때문에 아직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요. 오후장 화장품주 움직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네, 조금 전 TCK VI 그리고 음식료주의 사이렌 울린 VI 발동 종목들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볼 만한 인급종 또 꼽아봤습니다. 음식료주들은 계속해서 순환 상승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냉동김밥에 막걸리, 그리고 김치까지 그리고 김밥 재료가 뭐가 있나 살펴볼 정도로 김밥에는 김이 들어가지, 햄이 들어가지, 게맛살이 들어가지, 이제 참기름까지 바르나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찾기에 여념이 없고 CJ시푸드는 사실 김값이 금값이다라고 하면서 정영훈 과장께도 여쭤봤었고 좋은 시각을 또 짚어주신 바 있는데 오늘 또 정태근 이사께 CJ시푸드 외에 사조그룹주들까지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삼양사까지 다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음식료들이 너무 정신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6월에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음식료주 아무거나 사도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과연 이 시세 더 이어지겠습니까? 매수와 매도 버튼 어느 버튼 눌러주셨어요? 매도 버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미 한번 틀렸어요. 네네. 한 번 틀렸는데 여기서 바꾸면은 엇박 나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그냥 계속 밀고 가려고요. 네네. 그래서 매도를 그냥 계속 밀고 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조그룹주 전반적 흐름이 괜찮거든요. 사조 대리미 뭐 상한가에 안착이 됐고 뭐 사조시푸드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김밥 관련되면 대표적으로 우양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조 그룹도 사조 대림도 냉동김밥 관련돼 가지고 미국 진출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네. 아마 그것 때문에 맞아요. 상한가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음식료 쪽으로 이 돈이 몰리고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속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픽을 해가지고 그쪽에 네. 집중된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사조와 또 시총 작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살짝 건드려주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사조 대림이 미국 김밥 시장에 진출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호재가 됐고 그리고 김밥의 주재료는 또 김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이제 시푸드가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왜요? 일시적으로 낮은 것들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는 걸 네, 보자라는 관점에서 사실 이제 김밥 냉동김밥 수출이 시작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기대감을 선 반영해서 주가가 단계 좀 급등한 그 부분을 봤을 때 고가권에 있는 음식료주는 전반적으로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환매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다시 외국인들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네네.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먹는 그 K푸드 먹는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보다 보니까 이제 쌈장도 이렇게 호불호가 거의 불호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샘표시비 또 가고 있어요. 그렇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간 거는 소맥 말고는 없어요. 그럼 하이트질러? 롯데칠성? 아하, 이걸 그렇죠.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CJ 시푸드는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오늘 뒤에 종목이 또 네, 중요해서 그 순환매의 박자를 탈 수 있는 음식료는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로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J 시푸드를 비롯한 많이 오른 음식료주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네네. 버튼, 하지만 순환매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짧게 그러면 네네. 지금 삼양식품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급등 나오거든요. 네. 저는 사실 다른 임급종 제외하고 삼양식품이 진짜 끝도 없이 가는 흐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네, 그쵸. 삼양식품도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요, 오늘 사실 뒤에 그 임급종 있잖아요. 종목을 삼양식품 할까 오늘 가져온 걸 두 개 그래요. 고민을 삼양식품은 하다가 진짜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고민을 하다가 사실 못했는데 네. 삼양식품도 지금 주가 보게 되면은 제가 외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100만 원 놓고 보는 게 맞아요. 왜요? 다른 많이 오른 음식료는 안 되는데 삼양식품은 왜 괜찮아요? 대장은 쉽사리 않을 거잖아요. 네. 대장을 쉽게 죽지 않는다. 삼양식품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흐름은 일단 내가 먼저 브레이크 걸기보다는 네네.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 음식료주 내에서 좀 선별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진짜 관심주 또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보겠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상방을 향해 가는 걸까요? 자, 펄어비스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 중국 이 파도 발급에도 주가는 유세파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붉은 사막 기대를 키우는 걸까요? 오늘 5%대 상승 흐름입니다. 정혜훈 과장님, 네. 매수 매도 버튼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뭐 매수 버튼 누르도록 하겠고요. 자신 있게 누를까요? 그렇죠. 예. 어. 지난주에도 사실 펄어비스 저희가 임급종에서 언급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좀 흔들릴 때 봤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여전히 그 당시에 이제 판호 발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급등했다가 좀 주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었을 때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게 지금이랑 뭐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판호 발급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퍼블리셔인 그 이제 텐센트와 이제 출시를 이제 준비 중인 상황인데 하반기 올해 연내에 이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이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중국의 이제 출시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또 여기 더불어서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이슈가 바로 이제 지금 게임스컴 그 2024 게임스컴을 앞두고서 이제 그 붉은 사막이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출시 이제 공개되면서 이제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은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8월이죠. 네. 다다음 달에 이제 게임스컴이 이제 개막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 1차적인 그러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검은 사막의 중국 출시 기대감에 따른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스케줄 투자 컨셉으로 봤을 때는 펄어비스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가 사실 이제 게임 업종은 특성상 전형적으로 이러한 좀 스케줄 투자 컨셉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작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때, 즉 이제 신작 발표를 앞두고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막상 신작을 발표를 하게 되면 네. 뭐 흥행 여부를 떠나서 주가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검은 사막도 중국 출시를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 신작 출시니까 신작도 모멘텀으로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오는 힘을 보여주는 펄어비스 일단 1차적으로는 8월 게임스컴까지 네. 또 지금 중국에서의 모멘텀도 있는 만큼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매수에 대한 버튼 또 자신 있게 눌러주셨습니다. 임급종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막간의 하이라이트 타임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60초의 시간 제한을 두고 짧게 핵심 포인트만 짚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정태근 이사 최근에 자주 나오시다 보니 종목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음식료에서 갖고 나오셨다고 했어요. 네네. 어떤 종목에서 신규 매수 유효할까요? 60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음식료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그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김치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모 프랑스 명문 요리 학교에서 김치를 주제로 국제 요리대회가 개최됐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치 수출액을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김치가 또 일본보다 수출량을 뒤집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김밥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김치도 이슈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김치 관련주가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대상홀딩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작가님한테 드릴 때는 11,000원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좀 아깝습니다. 너무 급등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종갓집 김치라는 김치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 월마트 매장이 한 4,700개가 돼요. 여기 80% 이상이 네. 종갓집 김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국내 김치 수출 1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고 이제 동사 제품이 수출 53%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음식료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위치가 좀 낮은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제 김치입니다. 대상홀딩스를 또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 이에 맞서는 정영훈 과장의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60초 들어갈게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수혜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뷰웍스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선하네요. 네, 뷰웍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한동안 상당히 좀 장기간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일단 지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좀 가수의 영향도 있었지만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한 22% 증가한 7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최근에 꾸준하게 조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1분기가 지금 의료용 그 디텍터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실적을 내놨다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 추가적인 좀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특히나 이제 이 회사의 가장 좀 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치과용 그 동영상 디텍터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 이제 그래요. 리스트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여기까지. 수혜를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리고 앞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는 치과 관련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뷰웍스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거겠죠. 하반기에는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웍스와 대상홀딩스 성격이 굉장히 다른 두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정영훈 과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